한자와 창힐. 한자는 누구의 글자인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한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한자로 인하여 모든 역사 조작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봅시다. 한자의 기원. 우선 한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봅시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중국 민족의 시제라고 전해지는 복희가 8캐를 발명하였다고 한다. 그 8캐에서 한자가 생겨났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고대의 창일이 만물의 형태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동물의 발자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착상하여 문자를 만들고 자형에 근거하여 의미를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또는 출토된 고고학적 실물 자료를 볼 때 지금으로부터 7천, 8천년 전에 신석기 시대 초기 문화지적재에서 새긴 부호가 나오는데, 이들은 독이나 거북 딱지에 새겨져 있다. 후에 또 옥기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도형이나 추상적인 기호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태호복귀시의 8쾌, 헌원과 동시대의 창힐 또는 그 이전 7, 8천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일과 동시대의 역사 내용을 유추해서 살펴봅시다. 한당고기를 인용합니다. 이에 세상에 셋으로 대치하여 탕록의 북쪽에 대호가 있었고 동해에 창일이 있었으며 서에 헌원이 있어서 서로 군사로서 승리를 하고자 했지만 되지를 않았으리라. 처음에 헌원이 치우천왕보다 늦게 봉기해서 매번 전투에서 불리했으니 대효에게 의지하고자 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동쪽의 창일이 또한 도와주지 않으니 두 나라는 모두 치우천왕의 제후였으니 대효는 일찍이 식간시비제의 수를 배웠고 창일은 부도의 문자를 전수받았으니 당시의 제후가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또한 이것 때문이라. 한당고기에서 대효와 창일이 치우천왕의 제후라고 합니다. 물론 헌원도 제후였습니다. 한당고기 역시 역사 조작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에서 창일이 부도의 문자를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부도와 환단은 동일한 의미로 박당, 박터입니다. 창일이 받은 부도 문자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힐, 조족, 기망매, 자체 변화, 요, 부은. 창일이 새 발자국 보고 만든 글자 이미 어떤 건지 모르게 되었으니 자체의 변화는 뜬구름처럼 알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만약 창힐이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든 글자가 한자였으면 상기와 같은 창힐, 조족, 기망매, 자체 변화, 요, 부은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일이 만든 글자가 한자가 아닌 다른 글자였는데 그 글자의 변화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한자와 관련된 태호복귀시를 중국 민족의 기초라고 했는데 그 중국이 현재의 차이나였을까요? 배달국의 5세 태후의 환웅은 아들 12를 두셨다. 태호복귀시는 배달의 5세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크게 밝다는 뜻의 태후와 밝은 해라는 뜻의 복귀로 그 이름이 천지광명사상을 담고 있다. 복귀시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내고 야생동물을 잡아 제물로 삼기도 하였으며 혼인 제도를 정하고 구침과 금수를 만들어 삶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복귀씨가 중원 땅에 파종을 했고 신농씨가 이종을 하였다. 중국 역사 속 사망의 한 명인 태호복귀씨가 5세 태우의 환웅의 아들로 이분이 있었던 중원 땅을 다시 살펴봅시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 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이 중원으로 경기도 양주와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며 중원에 있었던 산이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며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 전라도 장흥은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파진안,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만들었다는 주인공들이 모두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한자 이름의 기원. 그러면 왜 한자라고 했을까요? 이 글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한성을 화남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부도인 박도 중국이란 것만 입증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한양을 또한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남,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 한다스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군명 청하란 압록강의 지명이 청하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며 청주에 흐른 하천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위례성, 위례는 비리, 불이, 불이로 부도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한 지역이 바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중원, 중국이었습니다.
한글과 한자, 참으로 절묘합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한 지역이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청주이면서 한자가 만들어진 한 지역 또한 청주의 하천인 청하가 흐른 청주였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만들어진 곳이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중국입니다. 훈민정음 언해 소문에 나라 한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소통되지 않으니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부도 박토로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의미입니다. 즉 글자인 한글이 아닌 발음 소리의 문제입니다. 훈민정음 언어의 의미대로라면 현재 차이나의 중국과 한반도의 한국이 언어와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한반도의 우리들이 백성들이 불편한 것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거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 속 실제 중국이 현재 조작된 대륙의 차이나가 아니었다는 것에서부터 진실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 속의 중국을 찾는 것이 또한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훈민정음 언해 속의 중국은 우리가 우리의 강토 속에 있어서 서로 비비고 살아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글이 먼저일까요? 한자가 먼저일까요? 한자란 표의 문자입니다. 즉 뜻과 의미를 간략하게 한 글자로 표시하는 표의 문자로서 한자를 표기 없이 소리로 내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 표면에 표기했을 때에는 정확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그 글자를 배웠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글은 소리나 표기로 자연스럽게 뜻과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뜻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한자의 글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한글에서 한자가 나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한글과 한자는 부부관계처럼 모두 우리의 글자였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한자 발음 소리를 표기하여 국민들을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한자를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구멍인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만년경에 피라미드 문명의 피라미드가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경전 우파니샤드가 또한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현 유럽어의 모국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언제든지 발각된 문제를 가지고 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국문학과 전공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문과와는 거리가 먼 아리아네스가 왜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이 한글인 것을 규명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 발음 기호를 표시하는 글이 없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될까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한글의 글자였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에서 한자가 탄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조작하면서 천황님에게 처음 항명한 지우헌원을 현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삼아 동시대에 색다른 글자를 만든 창의를 한자를 만든 주인공으로 조작했는데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인터넷 SNS 시대가 오리라고는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언어인 한자만 뺏어가서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를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 영어 알파벳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했던 것입니다. 한자가 너희 차이나가 만드는 글자였다면 한자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의 패턴은 적어도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중화의 사람들이 자기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 영어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회에서는 황하 홍산 문명의 정체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